안녕하세요. 올바른 국어의 시작과 끝 정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7월 모의평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서 우리 같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려웠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우리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해설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수험생활 친구들, 고3 친구들 혹은 N수생 친구들이 아무래도 어떤 수능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싱숭생숭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선 7월 모의고사가 그래서 그럼 이렇게 바뀐 수능이랑 약간 다른 것 아닌가? 이게 의미가 과연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딱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능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약간 바뀔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은 있겠으나 수험생의 입장에서, 즉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부할 게 바뀔 건 없을 겁니다. 네.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어떤 개념이 바뀌거나 범주가 바뀌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말 그대로 글을 읽고 내가 선택지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글에 있는 내용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맞는 것인지 혹은 틀린 것인지 아니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 그걸 찾아내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독해력, 그걸 묻는 거는 똑같습니다. 네. 우리 국어라는 건 아무래도 말 그대로 사고 과정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달라진다라고 수험생 입장에서 받아들일 게 없어요. 물론 준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야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할 거, 내가 열심히 평가원 공부한다. 내가 기출 열심히 돌린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본적인 피지컬, 독해력을 채운다. 그 다음에 연계 교재 꾸준히 이렇게 보면서 그것들을 확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본문 어떤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본문 조금 한번 꼼꼼히 봐보고, 우리 이런 것들은 기존의 수능이랑 사실 다를 게 없고 어떤 수험생들이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릴 것 없이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뭐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그런 것들이 똑같이 문제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네, 물론 지문은 모르겠으나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는 없겠지, 당연히. 네, 대신 내가 어떤 지문을 보든 내가 선택지에 있는 거에 근거를 본문을 연결해서 근거를 잡을 수 있는 아이인 건지 있는 학생인 건지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그래서 분석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내가 이 지문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보시면서 내가 글을 읽고 나서 제대로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독해력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할 것들 그리고 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건 절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우리 그래서 똑같이 우리 7월 모의고사 역시 보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특히 이렇게 좀 더워지고, 아시죠? 그리고 뭔가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딱 끝나고 이럴 때 그리고 약간 슬슬 이제 더워지고 이러면서 체력 좀 떨어지고 공부할 때 집중이 떨어지고 약간 초심이 약간 떨어져요. 고3 처음 왔을 때 나 진짜 뒤지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열심히 가봐야지 라는 생각 가지고 계실 텐데 또 그게 조금 해주시기 좋은 게 딱 이 시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다시 한번 이제 분석 한번 해보시면서 마음 다시 다잡으시고 우린 그렇게 같이 비문학, 문학 이렇게 공통 과목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은 사실 어떤 제가 설명할 것보단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 중에서 여러분들 문제 이게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비문학 독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한번 봤는데 어떤 가나 지문이라든지 사실 법 지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난이도가 아주 높게 나오진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문제 난이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조금 스무스하게 읽힐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볼 거는 우리 14번에서 17번 우리 과학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우리 이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 그중에서 14번, 16번 그리고 17번 이렇게 세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문제만 봐서는 저는 설명을 할 수 없거든요. 언제나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 비문학 독서는 어떤 내가 특정 문제나 선택지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냥 본문 독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 그래서 같이 본문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 한번 근거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래서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수업을 따로 들었던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저의 해설이 조금 맞춰가시려면 제가 어떤 식으로 독서를 가르치는지 여러분들이 뭘 받아들이시면 되는지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밑줄 치거나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네,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런 것들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지 뭐 동그라미 치고 여기가 역접이고 정보의 관계 이것들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읽어가는데 그거를 못 찾아낼 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뭘 해주시면 좋겠냐? 우리 바로 보시면
우리 본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이렇게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정보가 여기로 연결할 수 있겠다. 즉, 2문단 읽을 때 1문단의 내용 끌고 내려오면서 읽어주시고요. 뭐 3문단 읽을 때 1문단의 이 내용, 2문단의 이 내용 이것들 즉 정보의 누적을 하면서 실제로 이해하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시험 볼 때 이거를 누적하는 거 화살표를 끌고 내려오세요라는 건 아니지만 나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지 조금 알고 읽겠구나 라는 것들이 감이 안 잡히신다면 제가 말하는 것들을 끌고 내려와서 그 정보들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쭉 읽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을 내려오면서 합치고 누적하면서 그리고 또 3문단 읽을 때 누적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누적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렇게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중호우나 우박폭설 등과 같은 기상현상은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수량을 예측하여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중편파 레이더 관측을 통해 10분마다 강수 정보가 갱신되는 등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기술 지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죠. 정말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왜 아직도 나는 왜 강보가 어떤 그 예보가 안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지만 그렇대요. 이중편파 레이더 관측을 통해 그렇대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 가죠. 이중편파 레이더는 어떻게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것일까라면서 이게 바로 이 글의 화제가 되겠죠. 이게 화제인 걸 모를 일은 없으니까 따로 밑줄 치거나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이중편파 레이더가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그 방법과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상관측 레이더는 대기 중으로 송신된 정파가 강수 입자에 부딪혀 되돌아오면 머릿속으로 그림 간단히 바로 그려주시면 되죠. 어려운 정보 아니니까. 송신된 전파가 우리 물방울 있겠죠. 강수 물이라면 그렇죠. 그 입자에 부딪혀 되돌아오면서 수신된 전파를 분석한 후 여러 변수를 산출해서 입자를 분석한데 그런 식으로 기상을 관측하는구나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이중편파 레이더 역시 이 원리 똑같이 우리 이렇게 송신한 다음에 입자에서 부딪혀 되돌아온 거를 분석하고 어떤 이런 변수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보시고요. 먼저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한 값인 반사도를 통해 우리 반사도라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맞죠? 우리 이 반사도가 송신한 것과 어떤 수신한 것의 정파 강도를 비교한 것이구나. 내가 쐈을 때와 내가 그걸 받았을 때, 돌려받았을 때. 그쵸? 우리 그거의 값 차이, 그게 반사도구나라는 걸 잡고 가시라고요. 그냥 쭉 읽지 마시고. 네. 우리 이걸 통해 강수 입자의 대략적인 크기와 개수를 파악할 수 있대. 그 둘을, 그 전파 강도를 비교한 반사도는 크기랑 개수를 파악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능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이중편파 레이더가 송수진하는 전파는 지면과 수평인 방향으로 진동하는 수평 편파와 지면과 수평이면 이렇게 진동하는 수평 편파겠죠? 오케이. 우리 그런 것과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하는 수직 편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구나. 간단히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뭐 A, B든 기형이든 1, 2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단히 분리돼 있으니까 동그라미 밑줄 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조금 정보가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네. 우리 각 편파의 반사도를 수평 반사도, 수직 반사도로 하며 우리 이런 편파의 반사도, 우리 얘는 수평 반사도, 얘는 수직 반사도 어렵지 않죠? 네. 우리 그렇게 하며 단위로는 데시벨지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중편파 레이더의 산출 변수로 사용되는 반사도는 이중편파 레이더의 산출 변수로 사용되는 반사도는 수평 반사도래요. 오케이. 그 중에서 얘를 갖다 쓰는 게 이중편파 레이더의 방식이구나. 우리 이렇게 수평 반사도도 있겠고 수직 반사도도 있는데 우선 우리가 알고 싶은 이중편파 레이더는 수평 반사도를 쓴대요. 오케이. 네. 그걸 의미하며 단위 부피 1세제곱미터당 존재하는 강수 입자의 크기와 개수의 비례함에 켜진대.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하나 나오죠. 우리 이중편파 레이더에서 쓰는 반사도 같은 경우는 수평 반사도입니다. 라는 것 하나.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비례 반비례 관계가 나왔잖아. 그렇죠? 우리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강수 입자의 크기와 개수에 비례한대요. 그러면 강수 입자의 크기 그리고 개수의 이 반사도가 비례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럼 강수 입자의 크기가 크면은 반사도가 크게 나올 것이고 개수가 많으면은 크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강수 입자가 작고 그 수가 적은 입자가 작고 그 수가 적은 끌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 그런 이슬비는 작겠죠? 우리 그래서 작은 값을 갖습니다. 왜? 비례한다며. 네. 우리 이렇게 예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시통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추상적으로 어떤 머릿속에 좀 이미지화가 안 됐던 것들을 명확하게 잡으세요라는 친절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즉 예시고 혹은 이렇게 조금 적용한 거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우리 그렇게 읽으시고 강수입자가 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수가 많대. 그럼 당연히 얘의 값은 커지겠죠. 비례하니까. 오케이. 네. 근데 우박의 경우 집중호우와 강수입자의 크기 및 개수가 방금 집중호우 얘기했잖아요. 입자 크고요. 개수 많은 게 집중호우야. 오케이? 네. 우리 근데 우박의 경우는 이 크기 및 개수가 달라도 이 값이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대요. 그렇게 반사도만으로는 강수입자의 종류를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대.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출 변수가 필요합니다. 아, 오케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반사도가 뭔지, 강수입자의 크기 개수와 어떤 관련이 있고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자면 이슬비와 집중호우가 되겠는데 우박 같은 케이스는 이거 명확하게 알 수가 없대. 그렇죠? 우리 집중호우랑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값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얘네가 달라도. 네. 그래서 그 한계점 때문에 그 다음 문단에 있는 다른 산출 변수랑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우선 강수입자의 크기와 모양을 알기 위해서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면 되냐. 이번에는 차등반사도라는 애를 가져올 거래요. 그렇죠? 차등반사도라고 했는데 아까는 크기랑 개수를 알 수 있다며 뭘 통해서? 반사도를 통해서. 이번에는 뭘 알 수 있대요? 크기랑 모양을 알 수 있대. 오케이. 그럼 뭐겠어요? 아까 첫 번째 반사도에 있던 거 정보 끌고 내려와. 아까 걔는 크기랑 개수라면서. 근데 얘는 뭐래요? 크기랑 모양이겠죠? 아까는 크기랑 개수였는데 얘는 크기랑 모양? 그럼 얘는 모양을 알게 하는 거네. 아, 그걸로 아까 그 알 수 없었던 그 단점을, 한계점을 극복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누적하세요. 네. 우리 이렇게 읽어주시는 겁니다. 네. 우리 그렇게 차등반사도를 활용할 수 있대. 차등반사도란 수평반사도에서 수직반사도를 뺀 값으로 나와 있네요. 값이. 이번엔 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옆에 혹시 머릿속에 안 잡히시면 메모해 봅시다. 우리 수평반사도. 우리 수평반사도, 수직반사도에 대한 개념은 그 전 문단에 나와 있었으니까 끌고 내려와서 읽어주시면 돼요. 네, 우리 여기서 수직반사도 값을 뺀 값이 차등반사도래요. 네, 우리 강수입자가 수평으로 길면 양의 값을, 수직으로 더 길면 음의 값을. 그럼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수평으로 더 길면 어떻게? 그럼 양의 값을 갖게 되고요. 그렇지, 0보다 클 거란 소리죠. 그리고 어떻게? 수직 반사도, 그러니까 수직으로 더 길면, 즉 수평 길이와 그리고 수직 길이를 생각했을 때 얘가 더 길면 양의 값을, 얘가 더 짧으면 어떻게? 음의 값을 갚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시겠죠? 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식이 있을 때 양의 값이니까 0보다 클 것이고요. 얘는 음의 값이니까 0보다 작겠죠.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히 메모를 해주십니다. 그럼 한 번에 잘 뽑히실 거예요. 네. 우리 그래서 이제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나오니까 얘를 통해서 방금 나온 거에 대한 이해를 해주라는 겁니다. 집중호우의 경우 입자가 커서 낙하할 때 받는 공기 저항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당연히 큰 게 더 그게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하산을 펼치는 거잖아요. 넓은 그 공기 저항 받아서 천천히 내려오라고. 맞죠? 똑같아요. 우리 그래서 저항이 커서 어떻게 수평으로 퍼지게 돼서 차등 반사도 수평으로 커지니까 어떻게 우리 이게 더 크게 나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 우박이나 우리 눈이 녹지 않아 순수한 얼음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입자의 크기가 커도 퍼지지 않아. 왜? 고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물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그래서 낙하하면서 회전 운동 펴지지 않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구형으로 인식돼서 어떻게? 이건 수평 반사도랑 수직 반사도 길이 차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구형이면 둘의 수평 수직의 길이 차이가 크게 없을 것 아니야? 그렇죠? 우리 그니까 영행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말로 씨부리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우리 그렇게 이를 이용하면 집중호우와 우박의 반사도 값이 비슷해도 기상현상을 구분할 수 있다. 아, 오케이. 왜? 집중호우는 이제 물이 크니까 수평 그게 많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얘 값이 커질 거고요. 그쵸? 근데 아까 집중호우랑 우박은 그것 때문에 한계점이 보였잖아. 반사도에. 그쵸? 우리 근데 우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평과 수직 값이 어떻게 비슷하게 나와서 0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에 그 구별이 가능합니다. 아, 오케이. 이번에는 그 모양을 크기와 모양이라며 모양 알게 된 케이스 이제 끌고 내려와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네. 하지만 또 문제가 있네. 강수 입자가 0.3mm보다 작은 이슬비도 공기 저항을 거의 받지 않아 강수 입자가 구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경우에도 우리 이게 0으로 나온대. 그렇죠? 우리 그래서 공기 저항에 따라서 이게 크기가 달라도 이 값이 어떻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반사도랑 차등 방사도를 같이 봐줘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얘는 크기와 개수와 관련된 거였고요. 얘는 크기와 모양과 관련된 애였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고려해서 크기, 개수, 모양을 같이 고려해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라는 얘기 괜찮으시겠죠? 네. 우리 그 다음에 한편 비나 우박과 같은 강수 입자의 종류와 입자의 크기를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 정확히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을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차등 위상차와 비차등 위상차라는 산출 변수를 통해서 새로운 산출 변수 가지고 왔어. 그렇죠? 우리 이걸 통해서 개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습니다라고 하네요. 레이더 전파가 강수 입자에 부딪히면 입자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수평 편파와 수직 편파의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그 편파의 위상도 달라지는데 그 위상 차이를 누적한 게 바로 차등 위상차입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우리 단위는 이렇게 되고요. 수평 편파 위상에서 수직 편파 위상을 빼는 방식 이래. 그러면 수평 편파 위상에서 그쵸? 수직 편파 위상을 뺀대요. 우리 이 점에서는 약간 비슷하거나 누적 보이시겠죠? 네. 우리 이 경우에는 이렇게 구하는데 수식이 나오는데 전파가 통과하는 강수 입자의 단면 지름이 길어질수록 위상값이 커지기 때문에 라고 하네요. 단면 그게 중요하대. 그치? 그래서 우리 수평 편파든 수직 편파든 그 지름과 비례한다라는 것이겠죠. 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름이랑 그 비례하겠고요. 수평 지름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얘도 이렇게 되어 있는 지름이 되겠네요. 얘랑 비례하기 때문에 얘랑 비슷합니다. 왜? 얘도 길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름이라면 그럼 비슷한 유사한 케이스 아닌가요? 누적해서 끌고 내려오시라고요. 아까 것과 이것과 이런 점에서 비슷하구나를 누적하시는 거예요. 압축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그래서 마찬가지로 강수 입자가 더 길면 양의 값을 가지고 이 점에서 똑같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위상도 지름, 길이와 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이시겠죠? 네. 우리 차등 위상차는 전파의 진행 방향을 따라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이건 누적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까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 갑니다. 그리고 특정 관측 범위에서 차등 위상차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을 비차등 위상차. 오케이. 얘에다가 변화율을 고려하면 돼요. 네. 그게 바로 비차등 위상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이제 예시도 나와 있네요. 이걸로 이해를 하라는 거야. 5km 떨어진 지점에 차등 위상차가 0도고 10km 떨어진 지점에 차등 위상차가 10도라면 우리 5에서 10 구간의 비차등 위상차는 차등 위상차 변화량을 왕복거리로 나눈 거래. 우리 얘 같은 경우는 뭐래요? 우리 왕복거리로 뭘 나눈 것? 우리 변화율을 나눈 것. 우리 그게 바로 이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네요. 변화량이네요. 량, 그쵸? 이게 변화율이었으니까 이건 변화량이겠죠? 우리 이게 바로 비차등 위상차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 봐주세요. 왜? 이런 식으로 예시를 왜 주겠어? 이거 문제에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를 숫자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을 할 게 나올 거라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시 이렇게 과학 혹은 기술 지문이라든지 우리 이럴 때 수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내가 잘 안 보인다.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게 누가 안 보이겠어? 줄글로 해주니까 안 보이지.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메모하셔도
시간 더 걸리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는 정확히 풀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우리 얘는 아까 이 차등 위상차와 달리 존재하는 곳에서만 0이 아닌 값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그 차등 위상차 부분에 그 부분이랑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 얘네들이 뭐가 달라? 얘는 존재하는 곳에서만 0이 아닌데 아까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값이 나올 수 있다면서요. 그 점에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보다 정확합니다까지 누적해 주시고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눈인호가 눈과 비가 함께 내리는 경우처럼 두 종류 이상의 강수입자가 하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쵸? 우리 혼재돼 있으면 이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고려하는 변수가 바로 교차 상관 개수네요. 이번에는 또 교차 상관 개수 가져오고 있어요.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수평 편파와 수직 편파 신호의 유사도를 나타낸 값으로 이게 의미는 이 둘의 어떤 유사도구나. 우리 강수입자들의 크기와 종류가 유사할수록 1에 가까운 값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때 관측 범위 내의 종류가 같고 크기가 비슷한 강수입자들이 분표하면은 0.97 이상으로, 하지만 여러 종류가 혼재됐거나 혹은 집중호우처럼 같더라도 크기가 다양한 케이스는 이런 값이 나옵니다. 역시 이런 숫자 왜 준다고? 문제에서 쓰라고 준다고요. 오케이. 우리 그래서 마지막 교차 상관 개수까지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됐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 본문에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본문 빠르게 훑고 문제 풀 때 왔다 갔다 와리가리 그만하시고요. 본문 읽을 때 내가 제대로 알고 풀면 기억 안 나거나 할 리 없어요. 이렇게 누적하고 압축을 하면 여러분들 계속 불안하니까 계속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 기억이 안 날까 봐. 근데 여러분들 아는 거에 대해서 물어봐. 그럼 여러분 대답 못 하나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쑥 훑고 가니까 당연히 내가 기억이 안 나고 자꾸 뭘 찾으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내가 다 이걸 진짜 아는 내용으로 만들겠어요 느낌으로 정독을 조금 본문에서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선택지로 가시면 비교적 선택지, 문제 푸는 것들은 빠르게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훑고 와리가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독을 제대로 하고 선택지는 비교적 명확하고 빠르게 고르시는 걸로. 아시겠죠? 우리 그렇게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14번 바로 보시면 우리 1번 선지부터 기상관측 레이더는 송신된 정파와 수신된 정파의 간도를 비교하기 위해, 우리 이런 표현 어디 썼는지, 송신된 정파와 수신된 정파의 관측을 비교하기 위해 강도를 비교하기, 그게 바로 반사도 있다는 설명에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거를 위해 여러 변수를 산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반사도였고, 이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여러 변수들을 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제끼시면 되겠어요? 우리 2번 선지, 이중편파 레이더가 송신하는 전파의 강도는 관측 범위 내에 존재하는 강수입자 개수에 따라 달라지겠군. 당연히 우리 송신하는 정파의 강도, 이런 것들은 입자 개수에 따라 영향은 받겠죠. 우리 근데 개수에 따라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고려했던 게 굉장히 많잖아. 그렇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에 따라는 아니겠어요. 네, 이거를 고려한다는 거지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예를 들어 이게 다른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조건이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또 달라가지고 그걸 같이 고려를 해보니 값이 똑같았다 이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없겠어요. 3번, 순수한 얼음으로 구성된 강수입자는 낙하하면서 얼음이라 그랬죠. 그런 것도 고정돼 있다 그랬어.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게 퍼지지 않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값을 가까울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수평방향으로 퍼지지 않기 때문에 구형으로 인식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선지, 이중편파 레이더는 모든 산출 변수를 구할 때 수직 편파를 이용하므로 보다 정확한 기상 관측이 가능한 것이겠군. 우리 모든 산출 변수를 구할 때 수직 편파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반사도 있죠. 이거 수직 편파 이용, 이거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수평 편파 이용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겠죠? 네. 5번 선지, 우리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측 범위 내에 두 종류 이상의 강수입자가 혼재할 경우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생각해 주셔야 되냐? 우리 혼재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마지막 문단 볼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네, 우리 교차 상관계수만으로는 우리 강수입자의 종류를 판별할 수도 없겠군. 우리 이게 혼재한다.
혹은 아니면 단일이 있어도 이게 뭔가 크기나 이게 개수가 다양하다.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종류를 명확하게 딱 어떤 종류들이 지금 섞여 있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랬나요? 우리 그런 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없겠군이라고 판단하는 게 괜찮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보시고 마지막 문단 즉 우리 교차 상관계수 있는 문단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이걸로 종류 판별할 수 있나를 고려하시면 되는 거겠죠. 우리 그럴 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5번을 고르시면 되겠다라고 푸시면 되겠고 우리 다음에 16번으로 가봅니다. 15번을 띄는 이유는 오히려 15번보다 14번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봤으면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읽었으면 여러분 똑같이 스무스하게 풀렸겠지만 본문을 잘 안 보셨으면 14번이 15번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웠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15번 따로 보지 않겠고요. 16번, 17번으로 가볼게요. 우리 이 문제에서는 아마 16번, 17번 중에 16번이 가장 까다롭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그래서 우리 이거 지워버렸네. 네, 우리 얘네 같이 고려해 주세요. 네, 반사도였죠. 반사도. 우리 A에서 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A에서 D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A 같은 경우는 반사도죠. 얘가 바로 A였고요. 그쵸? 우리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차등 반사도고요. 그쵸?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차등 위상차이네요. 네, 차등 위상차. 얘가 바로 C가 되겠고요. 우리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우리 B 차등 위상차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우리 이렇게 A, B, C, D 얘네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서로 다른 기상 관측 자료에서 A의 값이 달라도 B의 값은 동일할 수 있다. 우리 이게 달라도 이겐 동일할 수 있다. 그쵸? 왜? 우리 이거는 뭐만 판다 그랬어? 수평만 고려할 거라면서요. 얘는 수평 수직 다 그거와 같이 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달랐어. 근데 이 수직 그 값 때문에 값은 계산을 해보면 같아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쵸? 우리 그렇기 때문에 얘 괜찮겠고요. 맞는 선지죠. 네. 우리 그 다음에 강수 입자 크기에 영향을 받는 A와 C요. 네. 서로 비례 관계에 있는 산출 변수이다. 우리 C 차등 위상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본문에 차등 위상차 있는 문단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강수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0이 아닌 값이 산출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우리 그래서 강수 입자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비례 관계에 있을 수는 없겠어요. 왜? 우리 비례라면 딱 그게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얘는 강수 입자 자체가 없는 곳에서도 값이 산출될 수가 있대. 네. 그럼 얘네가 이제 그 비례 관계라는 어떤 상관관계 속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나요? 없겠죠. 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게 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근거에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네, 우리 다음에 3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측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관측 범위 내 강수 입자들의 크기와 종류가 모두 동일한 경우 B의 양의 값을 담는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크기랑 종류 다 동일하대요. 근데 B가 양의 값이라면 우리 그대로 끌고 내려 했던 거 기억나요? B랑 C? 우리 얘도 길이에 따라서 양과 음이었고 수평과 수직의 차이, 그쵸? 얘도 똑같이 지름 때문에 그 위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온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양이라면 얘도 양입니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우리 그 다음에 값 자체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양과 음의 비교는 말 그대로 수평과 수직의 변화니까 그거는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니까. 네. 우리 다음에 4번 선지. 레이더로부터 3km에서 6km 떨어진 지점에서 C의 값이 우리 차등 위상차 얘기를 하네요. 여기가 12도라면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이거 변화율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D. 얘 하자는 거니까. 왕복거리를 변화냐고 나누재. 왕복거리는 뭐예요? 우리 3km 차이니까 왕복은 6km겠죠. 3 곱하기 2 해서. 우리 그거를 이 차이 뭐야? 0이랑 12도 차이니까 12겠네요. 우리 그러면은 12를 6으로 나누니까 2. 이거 우리 2km/, 우리 그거 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괜찮겠죠? 네. 우리 그래서 우리 4번도 괜찮겠다. 그리고 5번. D는 C와 달리 강수 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 아까 그게 그거였잖아요. 우리 얘는 강수 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가 아니더라도 없는 곳에서도 0의 값이 아닌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게 누적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지는 몰라도 2번이 아닌 이유를 잘 골랐는지가 이 지문, 이 문제 포인트겠어요. 우리 그래서 근거 잘 잡았는지 여러분 잘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 마지막 17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생각보다 문제가 약간 친절하게 나와서 3점짜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산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네. 우리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재.
우선 반사도니까 A였고요. 차등 반사도니까 B고요. 교차 상관계수는 마지막에 고려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혼재됐는지 아니면은 이게 같더라도 같이 있는지 아니면 혼재됐는지 아니면 같더라도 어떻게 그 집중호우처럼 크기나 개수가 다양한지 어떤 이런 것들 있죠. 네. 우리 그것과 관련된 마지막 문단 A였으니까 우리 걔네들의 친절하게 우리 이게 0보다 클 겁니다. 아니면 막 이런 것들 0.97이었나요? 마지막 문단? 맞죠? 0.97 이상으로 나옵니다. 0.97 미만으로 나옵니다. 되게 친절하게 줬잖아. 그 숫자 떡하니 있네요. 그 그대로 써서 보시면 돼요. 우리 그래서 바로 보시면 우리 1번 A 지역은 차등 반사도가 양의 값을 가지므로 우리 수평으로 왜? 수평이 길이가 더 길 때라면서 오케이 좋아요. 네. 우리 A 지형은 차등 반사도가 우리 데시벨보다 크고 교차 상관계수가 0.97보다 작으므로 우리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다. 우선 집중호우. 우리 마지막 문단 보시면 집중호우가 내리는 케이스. 우리 그러면은 0.97 우리 이것보다 작다라고 나올 거라고 했거든요. 오케이. 괜찮고요. 그리고 집중호우 오면은 차등 반사도에서 어때 집중호우는 이게 어떻게 입자가 커서 퍼질 거라며 그래서 얘가 양의 값을 가질 거라면서요. 네. 우리 그래서 그리고 거기 나와 있죠. 아예 숫자로 그것도 그렇고 우리 2데시벨 이상이라고 나올 겁니다. 라고 그 크기에 따라서 수평으로 퍼지게 돼서 2데시벨 이상으로 나타남이라고 떡하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고요. 우리 B 지역이네요. 이번에 밑에 거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 기상현상을 우박으로 판단했다면 우리 판단한 이유가 맞는지 봅시다. 우리 반사도가 20데시벨 이상이면서 우리 반사도 부분 가시면 집중호우거나 우박의 경우에는 20데시벨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괜찮고요. 맞고요. 그 판단. 이렇게 가는 거. 차등 반사도. 우리 근데 이게 우박인지 집중호우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겠다며. 네. 그러면서 차등 반사도를 우리 갖고 오죠. 네. 우리 이럴 때 우박이라면 어떻게 이게 1에 가까워서 0에 가까울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수평으로 퍼지지 않아서. 우리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다. 아주 좋습니다. 이 둘이면서 이 둘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집중호우거나 우박일 텐데 그중에서 우박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다음에 4번. B 지역 역시 밑에 겁니다. 우리 교차 상관계수가 0.97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우리 그걸 마지막 문단 보시면 되죠. 우리 0.97보다 높게 나타나는 케이스는 우리 비슷하고 크기나 어떤 종류가 비슷한 애들끼리 있을 때 높게 나타난대. 오케이. 우리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분포할 거다. 맞겠죠? 어렵지 않죠? 그대로 내용일지 찾으시면 돼요. 네, 마지막 B 지역은 차등 반사도가 A 지역보다 작고 반사도가 A 지역과 동일하므로 라고 했을 때 우리 차등 반사도랑 반사도였잖아. 얘는 이거를 빼겠다라니까요. 그쵸? 근데 우리 반사도 바로 보시면 우리 이게 나오잖아요. 동일한 게 나오잖아요. 즉 얘는 얘만 생각을 하는 거였어. 수평 반사도만. 맞죠? 네.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계산을 하면 작은 게 아니라 더 크겠죠. A 지역보다 이게 작으니까 뺀 수가 작아. 그럼 결과값은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라고 고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긴 시간을 본문에다가 쓰고 사실 이렇게 선택지 근거는 되게 빠르게 하잖아요. 그게 다 똑같습니다. 비문학 독서에서 틀린 이유는 하나예요. 네. 그냥 내가 본문 독해가 덜 된 거예요. 혹은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본문 독해가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본문에다가 시간을 잘 써주시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본문을 제대로 알고 푸시면 비교적 정답의 근거가 다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 비문학 같이 독서 한번 같이 봤고요. 우리 이번에는 문학을 보도록 할 건데 문학은 사실 본문을 같이 보는 것들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고 그리고 이번 문학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본문의 어떤 난이도랑 선택지의 난이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본문이 나한테 아무리 익숙해도 선택지를 진짜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6평이 저는 조금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6평이 사실 문학은 아무리 어렵게 내봤자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기본적으로 잘 해주기 때문에 조금 난도가 뭐 쉬웠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문학 난도가 평년 어떤 다른 예년보다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선지 근거를 잡는 게 꽤나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번 7월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본문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낯설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고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좀 안 읽히거나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네. 고전이든 현대든 다. 네. 소설시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선택지 근거를 좀 잡기 어렵게 만든다 하면은 특히 현대시 같은 데서 되게 그런 게 어렵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비교적 되게 선택지 근거가 명확하게 딱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본문도 문제도 조금 어렵지 않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어떤 지문을 가지고 같이 보기보다는 우리 문제 몇 가지만 같이 정답 근거 잘 잡았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가장 먼저 우선 고전소설은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고전소설이 잘 안 읽힐 작품이 아니고요. 네,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차분히만 잘 봐주시면 인물의 어떤 대화나 이런 거 잘 봐주시면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넘어가 볼 거고 우리는 우리 현대소설 관촌수필 있죠. 자주 등장했던 작품인데 이제 발췌가 되는 수록되는 작품은 항상 다릅니다. 네, 그리고 나올 때마다 약간 조금 오답률이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게 특히 관촌수필이에요. 네, 우리 그래서 같이 24번 그리고 25번 문제 우리 얘네 근거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합시다. 네, 본문은 같이 안 볼 거고요. 우리 24번부터 보시면 우리 A부터 E 하나씩 선택지 대응되는 거니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바로 A 부분 보시면 여겨보니와 성문이었다. 우리 꼬길 꾸벽하여 여겨보니 고학성의 아들 성문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이렇게 해서 딱 해서 한번 보니까 누구였다라고 어떤 인물이 그렇게 생각한 걸 그렇게 서술자가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각에서 전달하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우리 시점과 시각은 다르죠? 네, 우리 시점은 서술자의 위치 그리고 서술의 범위로 딱 그냥 정해지는 네 가지로 정해지는 것이고 시각은 인물에 따라 어떻게 다 바뀔 것 그런 것들 바뀔 수 있어요. 서술자나 시점은 안 바뀌어도 시각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건 다른데 우리 특정 인물에서 그거 좋고요. 정보제 강화한 것도 맞고요. 그 성문이라며 고학성의 아들, 그렇죠? 그다음에 2번 선지 갑시다. B에 가볼게요. 우리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한 푼이라고 더 받아주게 아이한테 어리니까,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 특정 인물의 행동과 관련된 의도. 내가 왜 얘를 이렇게 해주는지, 왜 얘한테 한 푼이라도 더 쥐어주고 싶었다라는 의도 나타내잖아요. 어렵지 않게 2번도 뭐 괜찮다고 보실 거예요. 3번 선지 가시면 되겠죠. 우리 판사는 용모는 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팡서는 앞서보다 훨씬 부드러운 어조였으나 그만큼 위험이 서려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우리 용모는 거듭 읍한 뒤에도 잔뜩 지를 숙어가지고 입을 못 열고 있었다를 딱 보면서 우리 3번 선지 볼게요. 우리 그런 걸 딱 이 C 부분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어떤 판사도 아니고 용모도 아닌 관찰자가 판사도 보고 용모도 보고 있으니까 이런 서술이 나왔겠지. 그렇죠? 우리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의 시선이 아니라 그냥 고정돼 있는 시선 속에서 판사도 보고 용모도 본 거예요. 즉 여기서는 또 뭘 보셔야 되냐? 우리 시점이랑 초점은 달라요. 혹은 시각이랑 초점도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시각이랑 시점이랑 초점이랑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시각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이 서술자가 어떻게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가 바뀐 거지 시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래서 정답이 3번이구나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혹시 이런 문제를 틀리셨다면 사실 내용상 어려운 문제 당연히 아닌데 여러분들 아마 서술상의 특징이라든지 어떤 선지 표현을 개념으로 연결하고 본문으로 찾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죠. 즉 기본적인 어떤 개념적인 그런 분석이 좀 덜 됐을 수 있습니다. 개념 강의를 다시 들으라는 게 아니라 선지 분석하시면서 그런 개념, 특히 선지 표현이 어떤 개념이고 본문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 다음에 바로 25번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25번 바로 보시면 우리 이렇게 원래 보기 안에는 이런 식으로 딱 보기 글이 들어가 있지 이렇게 신문 기사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네. 우리 그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 2번 선지가 틀린 문제였죠. 틀린 선지였죠. 바로 보시면 야생동물의 자율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사 내용을 통해라는 건 당연히 그 위에 기사에 있어요. 맞는데 우리 판사가 용모에게 자연보호가 당면과제임을 부드러운 어조로 되게 선택지만 보면은 그럴듯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 선지랑 우리 보기 있죠? 보기 연결로 봤을 때는 그럴듯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선지랑 본문을 연결했을 때는 내용이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푸실 때 대체로 본문을 풀고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이 당연히 우리 25번 딱 달문 읽고 무슨 일보하는 보기 읽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시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꾸 여러분들이 여기로 신경을 쓰시거든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경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네. 우리 그래서 선택지만 봤을 때는 자율적 보호, 사회적 합의 필요해. 그래서 자연보호가 당면과제야. 오케이, 괜찮아, 좋아. 우리 그런 내용 있었던 것 같아. 우리 판사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 까지는 되게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용모에게 자연보호가 당면과제임을 부드러운 어조로 말한다? 부드러운 어조로 말한 건 있는데 이게 당면과제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니? 라는 거였잖아요. 결국엔 어떻게 넌 맞지 않다면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번이 틀렸구나라고 고르실 수가 있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현대시 세트가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와서 우리 딱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같이 볼 거예요. 27번. 우리 같이 2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27번에 고전시가 문제입니다. 고전시가가 귀산음도 마찬가지고 노계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좀 말로 나와 있지 않고요. 단어나 어휘 이런 것들이 고전시가 중에서 굉장히 라이트하게 나왔죠. 물론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연습이 충분히 됐다면 양을 어느 정도 많이 보셨다면 그러면 고전시간 조금 편하게 하실 텐데 얘네는 심지어 본문을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파악하기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찾으셨는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1번 선지의 영탄적 1번 선지, 그쵸? 영탄적 표현 찾아주시면 되겠죠? 제1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어디겠어요? 뭐뭐 하구나 라고 나와 있는 것들 떡하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달라졌구나, 우리 슬퍼하노라 라고 있는 것 부분 그거에서 정서 나타내는 것도 맞기 때문에 얘네 괜찮겠죠? 우리 그 다음에 2번 선지, 우리 사수에서는 대꾸의 방식을 활용하여 바로 보시면 되겠죠. 산화에 물이 피고 물새는 산이 운다.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꾸가 그 부분에 있구나 하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 3번 선지도 마찬가지 바로 가봅니다. 제5수에서는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며 이거 잘 찾으셨는지 인격 부여 잘 찾으셨는지 봅시다. 우리 오수 바로 보시면 곰버 비껴들고 산수를 희롱하니 청품은 건득 불고 명월도 돌아온다. 여기까지는 사실 인격 부여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하물며 유신한 갈매기는 우리 유신하다는 게 뭐야? 믿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갈매기가 믿음이 있어라고 표현하는 건 뭐겠어? 갈매기가 왔다 갔다 철새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그게 바로 그건가요? 어떤 예를 들어 인격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걔네의 본성이에요. 우리 근데 어떻게 이게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유신한 갈매기. 거기서 이게 맞겠구나. 우리 인격 부여를 사용해서 우리 대상에 대한 친밀감 나타내는 거 괜찮겠죠? 네. 우리 4번 선지 갑니다. 칠수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말을 건넸다라는 방식이라는 건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불러야지 말을 건네는 방식일 것 아니야. 그렇죠? 칠수 말을 보시면 마지막 행에 아이야. 우리 종장이죠. 아이야. 미끼 달지 마라. 미끼 달지 마라라고 하고 있죠. 우리 그래서 말 건네는 방식 좋습니다. 아이야 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맞겠다. 근데 우리 정답 4번이거든요. 뭐가 틀렸냐? 우리 말 건네는 방식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상대와의 동질감? 우리 그냥 아이한테 미끼 달지 말라고 시키는 거지 아이랑 나랑 지금 동질적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좋거든요. 근데 이 동질감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 보실 때 이렇게 특히 개념적인 그런 선택지들 있죠. 표현상 특징이나 서술상 특징. 크게 보지 마시고 제발 미시적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선택지 크게 보는 건 아니고 문학을 무조건 상세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네. 우리 그다음에 우리 5번 선지 가보도록 합시다. 5번 선지 괜찮죠? 칠수에서는 오수에 언급된 대상을 다시 언급하면 검은고. 우리 오수에 검은고 빗게 들고 산수를 희롱하니 핫대가 칠수에서는 검은고 우리 흥진 거든. 흥이 끝났다라는 소리예요. 소진하다 할 때 진이거든요. 우리 그래서 어떻게 우리 검은고 다시 하고 있고요. 우리 어떻게 그 다음에 내용상 뭐라 나와 있어? 대사를 다시 언급하며 행위가 변화했대. 우리 변화한 것도 좋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학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느냐? 여러분들은 항상 문학 선택지나 내용들 있죠. 제발 미시적으로 보세요. 크게 주제 연결하고 그렇게 크게 보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크게 주제 물어보는 거면 누가 대답을 못 하겠습니까? 합니다. 네. 어떻게? 정말 누군가는 틀린 걸 만들어야 돼요. 다 맞는 문제가 그게 문제예요? 네. 그 문제가 아니지. 네. 우리 그래서 어떻게 선택지 미시적으로 보셔야지 뭔가 그럴듯한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 오케이. 그럴듯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타당하지 않고 충돌 지점이 있더라. 라는 것들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네. 항상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우리 본문이든 선택지는 제발 미시적으로 보셔라. 오케이. 네. 우리 그게 바로 문학의 포인트고요. 우리 이제 문학까지 해보았으니 문법 하나만 같이 보도록 합시다. 문법은 어떤 걸 같이 보도록 할 거냐면요.
문법이 아주 쉽게도 그리고 아주 어렵게도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우리 잘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35, 36 있죠. 지문 딸린 케이스. 지문 딸린 거는 간단하게 쉽게 출제를 해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문법 지문 딸린 거 여러분들 아무리 개념을 잘 알고 계셔도 읽긴 하셔야 돼요. 네, 이거 안 읽고 문제 보고 그냥 찾으면서 풀지 마시고 한번 읽긴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문이 어려우면 당연히 읽겠고 지문에 간단한 기본 개념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빠르게 훑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지문을 안 보고 35, 36번 문제로 돌입하시는 건 안 됩니다. 네, 우리 국어 문제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안 봐도 되는 건 페이지 수라든지 뭐 제1교시라고 써 있는 거라든지 아니 밑에 있는 뭐라고 있을까요? 그거 있죠. 그거에 뭐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다. 뭐 그거 이런 것들 있죠. 저작권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것 아니니 이상 전부 다 보셔야 돼요. 글자는 다 보라고 있는 겁니다. 국어 있는 시험지에는. 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본문을 한번 보고 네, 선택지 근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문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는 설명을 조금 빠르게만 할게요. 네. 우리 첫 번째 문단 여기까지는 굉장히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부정문, 못부정문 굉장히 잘 알고요. 부정부사 혹은 부정용언 써가지고 하는 것들 안부정, 못부정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그리고 나서 추가로 그냥 명령문, 청유문에는 말다라는 걸 씁니다. 네, 우리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들 있죠. 먹지 마라 이런 게 그쵸? 졸지 마라, 그쵸? 정신 차려. 정신 차리지 말라가 아니고 해이해지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우리 그런 것들을 씁니다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기본 개념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빠르게 훑으시면 돼요. 읽지 말라는 게 아니야. 훑으시면 돼요. 우리 그리고 그 가운데 안부정문은 이러면서 케이스. 우리 이렇게 지문 달린 문제는 우리 정말 다양한 경우, 다양한 케이스들을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본 개념 공부 잘하고 심한 개념을 잘 공부해서 내가 문법 지금 탄탄해. 그래도 케이스를 뭘 물어볼지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본문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 왜 35, 36을 같이 보려고 하냐. 이번에 시험에서는 특히나 이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본문에서.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보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렇게 보시고 우리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서술어가 체험 플러스 이다인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게 복격조사가 된 다음에 이게 아니다라고 된대요. 오케이? 네. 우리 그 다음에 용언인 경우에는 나오네요. 네. 앞에 안을 놓거나 아니면은 보조 연결함이 지를 붙여서 지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네. 우리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이렇게 안 용언 이게 짧은 부정문, 뭐 지아니하다 이거를 긴 부정문이라고 하는 거.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 어렵지 않으실 테니까요. 네. 우리 근데 우리 짧은 부정문 케이스에는 부정문을 만들 수 없는 케이스. 그러니까 즉 짧은 용언을 부정문으로 바꿀 때 우리 이 케이스에서 짧은 부정문이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 밑에 예시 나와 있잖아요. 기억하고. 그렇죠? 우리 그것까지 잡아주시고 케이스 잘 잡으시면 돼요. 지문 문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안부정문은 기역과 니은과 같이 서술어로 쓰인 용언이 파생어나 합성어인 경우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 된다. 우리 안부정문 뭐래? 우리 용언 아까 방금 케이스랑 똑같아요. 그 중에서 어떻게 또 하나 파생되죠? 합성어 케이스, 합성어인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짧은 부정문 안 됩니다. 라는 거. 그러나 사동사, 피동사, 전미사 하다. 우리 이걸 뭘로 보셔야 되냐면 사동사, 피동사, 전미사 하다. 우리 다 파생 아닌가요? 네. 사동접사, 피동접사, 이희리기, 우구추 얘네 있죠. 네. 우리 이희리기, 우구추, 우리 피동접사와 사동접사. 우리 이렇게 접사 붙여서 사동사 그리고 피동사 만들잖아요. 그럼 얘네도 파생어 아니야? 그렇죠? 무슨 얘기냐? 용언 케이스 중에서 이런 경우 짧은 부정 못 만듭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만들 수 있어요.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건 이 안에서 케이스를 또 나누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피동사, 사동사, 접사 하다 붙인 거 이런 애들이 이건 동사하다랑 다르죠. 이거 용언하다랑 달라요. 우리 이건 접사하다입니다. 접사하다. 어근 뒤에 붙는 애. 우리 그래서 얘네가 합성어인 것들을 잡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용어 그런 애들이나 돌아가다 들어가다와 같이 보조적 연결어미를 매개로한 합성동사. 우리 합성어 중에서 합성동사인 케이스는 어떤 제약도 없이 짧은 부정문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가장 위에서 용언 애들 중에서 짧은 부정 못 맞는 애들이 있어요. 오케이? 우리 근데 걔네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 파생어, 합성어가 바로 그 케이스인데요. 그 중에서 파생어 중에서 이 케이스는 또 짧은 부정문 되고요. 또 합성어 중에서 합성동사 케이스 짧은 부정문 됩니다. 이런 것들 보이나요? 보조 연결어밀 되어 있는. 네, 우리 이런 애들은 됩니다라고 있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국어 얘기까지 케이스 또 가져옵니다. 우리 지금 현대국어와 달리 수식어인 관형사 부사 앞에 아니가 위치하는 부정. 관형사 부사 앞에 아니가 오기도 했구나라는 케이스. 그 다음에
서술어가 용언인 케이스는 이 케이스 그쵸? 서술어 용언인 케이스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 다 왔는데 짧은 부정문 앞에 아니 그 다음에 긴 부정문 D를 연결하면 D 지금은 지겠고 네. D 아니하다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미사 하다가 결합한 동사의 어근이 명사나 한자어일 경우에는 어근 전미사 하다 사이에 아니를 넣어서 짧은 부정 하기도 했습니다까지 케이스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래서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본문 딸린 문법 문제는. 우리 그렇게 보시고 우리 36번부터 35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35번 먼저 보시면 35번 따로 안 나왔네요. 35번 간단히 정답에 근거만 합시다. 우리 35번에 1번 선지 있죠? 35번에 1번 선지가 정답인데 틀린 거 잘 잡으셨어야겠습니다. 우리 그가 목에 안 뜯기다가 자연스러운 이유. 자연스러운 거 맞아요. 네, 우리 왜 그러냐면 우리 뜯기다가 합성동사라서 아니지. 우리 짧은 부정문이 되는 케이스는 뭐래요? 합성어거나 파생어일 때. 우리 합성어일 때는 뭐여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연결, 보조적 연결어미로 오는 케이스라며. 근데 우리 뜯기다가 우리 이거 합성동사인가요? 아니지. 우리 뜯다 사이에 기라는 뭐 넣어준 거예요? 이거 피동 접사하는 케이스입니다. 즉 얘는 피동사라서 짧은 부정문이 가능해진 거예요. 뭔데도 합성어, 그러니까 파생어인데도. 접사니까 이거 파생어예요. 우리 뜻이라는 어근에다가 이런 접사 붙여서 뜯기라는 어간 만들어 준 겁니다. 새로운 어근, 어간. 오케이? 네. 우리 그래서 얘는 피동 접사 붙은 케이스니까 합성동사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네. 그리고 피동사동도 당연히 구분하셔야겠죠? 네. 긴데 이거 어떻게 피동인지 사분인지 우리 뜯기다라며 그가 보기에게 뜯어지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피동이겠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3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우리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중세국어자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잖아요.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4번 선지가 왜 아닌지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선지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B랑 E거든요. 얘랑 얘 한번 보도록 할게요. B랑 E. 우리 비록 아니 여러 날이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니 여러 날이래. 우리 아니가 어딜 꾸미는지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은 여러 날이 아니더라도 라는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 날이라도 라고 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아까 중세국어는 현대국어랑 달리 뭐라 그랬어? 관형사 이거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거 여러라는 관형사 꾸미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B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맞죠? 우리 그럼 E 한번 가볼게요. 우리 E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씨름 아니하리라. 씨름을 아니하겠다. 하리를 부정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 얘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선택지에 있는 부사에 대한 부정인가요? 아니지. 하다? 이거 용언이야. 용언 부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부사가 아니라서 어떻게 우리 36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본문 조금 잘 읽어주시는 것 하는 것. 37, 38, 39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지랑 보기 이런 거 잘 보시고 기본 개념을 잘 학습하셨으면 사실 어렵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꼼꼼하게 역시 실수 안 하시면 잘 보셨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7월 모의고사 보시고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분석하는 과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이거를 보고 이게 시험에 또 안 나온다니까? 언제나 우리 모의고사 분석이라는 거 왜 하는 거냐? 우리 문제 풀고 분석 당연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특히 전 국어 강사니까 국어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어라는 건 다 어떻게 사고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즉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내가 틀리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빵꾸 뚫린 지점이 어딜까? 즉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완해서 빵꾸를 메꿔서 탄탄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국어 고득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게 또 시험에 나온다, 뭐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그게 아니죠, 당연히. 근데 다만 뭐다? 내가 어떻게 나만의 피지컬 자체를 키워서 내가 독해력 자체를 키워서 제대로 푸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탄탄하게 하는 과정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분석 잘 해보시고 앞으로 풀어주시는 문제들 당연히 연계교재, 그 다음에 그리고 부평전까지는 연계교재나 어떤 평가원, 요즘 최근 평가원 기출이라든지 그런
그런 것들은 조금 분석과 몇 회도 되시면 좋겠죠. 우리 그런 것들도 이렇게 선택지의 근거 잘 잡았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매번 문제 풀 때마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고 오답 채점하고 오답 고치고 이거는 분석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오답풀이에요. 문제풀이. 어떻게 분석하는 것까지 그것까지를 껴주셔야지 국어는 이렇게 조금 메타적으로 내가 왜 틀렸을까 있죠. 생각해주는 거. 그냥 틀렸다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생각을 해주셔야지 조금 나아집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많이 풀고 아무리 양치기를 하셔도 맨날 풀던 그대로 푸세요. 우리 그래서 그걸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를 당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7월 이렇게 덥고 우리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서울 이 참성 내치동 우리 여기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는 길에 약간 죽을 뻔했거든요. 원래 택시 타고 20분이면 오는 길이에요. 택시 타고 45분이 걸려서 왔어요. 네. 분명히 일찍 출발했는데 지각을 하는 어떤 그런 슬픈 상황이 있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날씨도 안 좋고 꿀꿀한데 이렇게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그래서 고생 많으셨으니 분석 간단히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한번 다음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계획 수립하는 게 모의고사의 의의이기 때문에 꼭 계획 수립해 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수스 정온에게 질문 Q&A 게시판 통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고생 많았고 우리는 그러면 강의실 혹은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